계산할 때만 되면 슬쩍 자리를 피하던 큰아들. 손주들 과자 사달라고 하면 남편이 사온 과자 꾸러미를 아무 말 없이 차 트렁크에 넣어버리는 며느리. 치킨 먹고 싶다는 말엔 아버지, 제가 링크 보낼게요. 그걸로 주문하시면 돼요. 하고 자연스럽게 떠넘기던 그 모습들. 그 모든 걸 조용히 참고 살던 제가 그날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큰아들이 그렇게 자주 챙긴다니 참 좋으시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면 저도 따라 웃으면서 말하곤 했어요. 그럼요. 우리 큰아들 같은 애가 어디 또 있나요? 겉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말하지 못한 마음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를 데리고 외식을 나갔거든요. 남편은 손주들 얼굴 봤다며 늘 신이 나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집에 돌아오면 말수가 줄어들곤 했어요. 마음 한켠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어요. 25만 원, 38만 원, 52만 원. 외식하고 왔다던 그날들에 이런 금액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효도라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 전부 우리 지갑에서 나간 돈이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뭔가 조심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에는 작은 아들까지 함께 나갔어요. 횟집이었는데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 특모듬이 제일 맛있어요. 메뉴판을 보니까 그게 25만 원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 순간 큰아들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 차에 뭘 좀 두고 왔어요. 잠깐 다녀올게요. 그러고는 며느리랑 아이들까지 데리고 휙 나가버렸어요. 작은 아들이 계산하겠다고 나섰는데 남편이 말렸어요. 놔둬라. 내가 낼게.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었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들을 한 번에 끌어올렸어요. 그제서야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아, 나는 이 아이들한테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그냥 신용카드처럼 느껴졌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얼마 뒤 큰아들 가족이 집에 왔어요. 손녀들이 말했죠. 할아버지, 과자 먹고 싶어. 남편은 아이들 손잡고 기분 좋게 슈퍼에 다녀왔어요. 양손 가득 과자를 들고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봤더니 조용히 차 트렁크에 넣는 거예요. 오늘 먹을 간식이 아니라 자기들 집으로 가져갈 장바구니처럼요. 잠시 뒤 아이들이 또 말했어요. 할머니, 치킨 먹고 싶어.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그래, 할아버지가 시켜줄까? 했죠. 그때였어요. 큰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아버지,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걸로 주문하시면 돼요. 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뚝 하고 뭔가 끊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참아왔던 말들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너희 식모야. 집에 오면 밥 차려주고 외식 나가면 우리가 계산하고 이제는 치킨까지 우리가 사야 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큰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남편이 말을 아끼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기분이 많이 상한 얼굴이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남편도 얼마나 참고 있었을까.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도저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큰아들 가족은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허전하긴 했지만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시 예전처럼 지갑 취급받을까 봐요. 얼마 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날은 제가 너무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도망치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그게 참 묘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밥 먹어요. 지은이가 돼지갈비집 예약해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 우리 애들이 정신 차렸구나. 할 줄 아는 아이들인데 우리가 기회를 안 주고 먼저 베풀어 버렸던 건 아닌가. 미안한 마음, 안쓰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집에 있는 홍삼이며 고기 세트를 부랴부랴 챙겼어요. 차 트렁크에 가득 실어주려고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손주들도 반갑게 안겼고요.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은 신이 나 있었어요. 손주들 얘기에 연신 웃음을 터뜨리면서요.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말해봐. 잠깐 뜸을 들이더니 아들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둘째도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해서요. 아버지가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크가 손에서 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뒤가 더 충격이었어요. 엄마, 첫째 때 지원해 주셨잖아요. 둘째도 똑같이 해주시는 게 형평성에 맞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형평성이라는 말까지 쓰는구나. 우리 도움이 이제는 당연한 권리가 됐구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아버지, 사실 저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저 유학 조금만 보내줬으면 지금 이렇게 안 힘들었을 거예요. 순간 남편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유학, 그걸 지금. 아들은 말을 이어갔어요. 제 또래들 보면요. 어릴 때 다 해외 경험 있고 영어 기본은 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며느리가 잔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요즘은 애들 영어는 기본이에요. 저희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말끝을 흐리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너희가 우리를 제대로 못 키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다. 그런 뜻이었죠. 속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애만큼은 저희처럼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어머니, 어차피 형편되시잖아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우리가 숨 좀 쉬겠어요. 그 말이 대모처럼 꽂혔어요. 어차피 형편되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돈 있으면서 왜 자식 안 도와주냐. 그 뜻이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어머님, 첫째 때도 도와주셨으니까 둘째도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그 순간 트렁크에 실어놓은 홍삼과 고기 세트가 갑자기 너무 우스워졌어요. 저는 겨우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닫자마자 남편은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도 없었어요.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섰어요. 물을 틀었지만 설거지할 것도 없었죠. 그냥 물소리만 들리는 게 좋았어요. 형편되시잖아요.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형편이 된다고? 매달 밥값에 손주들 용돈에 그게 우리 생활비에서 제일 큰 지출이라는 걸 얘는 모르는 거야. 우리도 하도 없이 시작해서 아버지가 열심히 직장 다녀도 보금자리 마련하고 내 식구 먹고 살다 보면 너희들 학원 보내는 것도 빠듯했는데 친구들 다 과외하는데 저도 하고 싶어요.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너희들 학교 간 시간 동안 나는 반찬거리 아끼려고 시장 몇 바퀴씩 돌고 여기저기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그렇게 내 참고서 값 모았고, 아버지는 힘든 회사 일을 굳이 자처해서 3교대까지 나갔어.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야간 근무하고 돌아오는 날에도 네 얼굴 보면 피곤한 내색 한 번 안 하고 웃어줬던 아빠인데, 그렇게 모은 돈이라는 걸 아들 너는 아직도 모르니. 물을 잠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유학을 못 보내줘서 네가 힘들다고? 우리는 너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20년이 지난 이제 와서 유학 못 가서 힘들었다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버텨온 인생을 참 덧없이 만드는구나.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까지 그 모든 걸 우리는 당연하게 한 적이 없었다. 등록금 줄 때마다 미안해, 이것밖에 못해서. 학원비 보낼 때마다 고맙다, 알아줘서. 우리는 돈 한 푼 건넬 때마다 항상 고개를 숙였는데 너는 지금 더 주세요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구나. 그 말을 혼자 속으로 삭히며 나는 천천히 안방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잠을 못 자겠어. 나도 그래.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있다가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형진이가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나도 놀랐어. 이왕 얘기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남편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뼈 깎는 심정으로 얘 키웠는데 형편이 된다고? 형편이 되면 주말에 일 왜 나갔겠어? 형편이 되면 우리도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도 가고 그랬겠지.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그날부터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어요. 밥상을 차려놔도 남편이랑 둘이서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죠. 새벽 3시, 4시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4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젖먹이던 그 작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가 울기만 해도 잠결에 뛰어나오던 그 시절이 어제 같은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입에 들어가는 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챙겼었는데 고기 반찬 자주 못 해줘서 두부 사다가 조리고 제철나물 사다가 볶아주고 비싼 반찬 대신 정성으로 맛을 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데, 아이들 학교 간 시간 동안 소일거리 하면서 과외비 모으고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넌 좋은 대학 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낡은 옷 입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보면서 이제 다 컸구나. 이제 우리도 좀 숨 쉬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너무 많이 해줬나? 아니면 너무 쉽게 해줬나? 엄마 아빠는 괜찮아. 그 말을 너무 자주 했나? 그 말이 이 아이한테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이용해도 되는 사람이란 뜻으로 들렸던 걸까? 며칠을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면서 같은 생각만 반복했어요.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TV만 멍하니 보고 앉아 있고. 일주일째 되던 날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가 대충 키웠으면 저 애가 저렇게 당당하게 손 벌리지도 못했을 거요. 우리가 너무 잘해줘서 이제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그만하고 우리 인생 좀 살자. 그날이었어요. 40년 키워온 정, 손주들 보는 기쁨,
아들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 그 모든 걸 내려놓기로 조용히 마음을 닫은 날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집안일도 밥도 평소처럼 하는데 가슴은 허전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에 잠깐 찾아가도 될까요? 문자를 읽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반가워만 해서는 안 됐죠.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은 애들한테 우리 생각을 확실히 말하자. 그래요.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아. 주말 큰아들이 가족과 함께 집에 왔어요. 손주들은 여전히 천사 같았어요. 할머니, 하면서 안기는데 가슴이 또 울컥했죠.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다가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 지난번 얘기 생각해 보셨어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답을 듣겠다고 온 거구나.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들아,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영어 유치원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아들이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봤어요. 네? 아버지, 첫째 때는 해주셨잖아요. 그건 할아버지 마음으로 한 거다. 근데 그게 앞으로 계속 해줄 거다로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 다들 그렇게 그때 제가 말을 끊었어요. 요즘 다들 말고 우리 집 얘기만 하자. 아들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물론 너가 원하는 만큼 다 해줄 순 없었어. 하지만 우리 선택의 기준은 늘 하나였어. 너에게 좋은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속에서 오래 묵혀둔 말을 조심히 꺼냈어요. 우린 비싼 걸 많이 사주진 못했어도 최소한 네가 배고프지 않게, 기죽지 않게 그렇게는 키웠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이사 갈 때는 학교까지 거리부터 받고, 차를 바꿀 때도 우린 늘 작은 차, 중고차 타고 다녔고, 거실이 한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우린 너한테 당연하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어. 늘 미안하다, 고맙다였지. 아들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준비해둔 마지막 말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했어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 좀 살려고 한다. 말을 하고 나니까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한숨도 대꾸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며느리는 저희 눈을 잠깐 보다가 말없이 아이들 손을 잡았고요.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발소리조차 낯설 만큼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신발을 신는 소리도 없이 말 한마디도 없이 문고리가 돌아가고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 집에 살면서 제가 들어본 소리 중 가장 무거운 소리였어요. 남편도 저도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서운하고 미안하고 후련하고 슬프고 수십 개의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여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부모가 마음을 접는다는 건 그 어떤 이별보다도 더 힘들다는 걸. 그런데 확실한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켰다는 거. 그게 부모로서의 마지막 용기였다는 거.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한 번의 응원이 제겐 참 큰 기쁨이 됩니다.